효율성 상승,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UiPath 플랫폼과 그 사례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UiPath의 이봉선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그 상황에 접하다 보니 컨택센터에 굉장히 많은 콜들이 몰리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컨택센터 업무 자체에 상당한 지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또 다른 고객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상담원하고 이제 통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UiPath가 제공하는 완전 자동화된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를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컨택센터의 현황과 이런 현황에 맞는 저희 UiPath의 제언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컨택센터를 위한 완전 자동화된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센터를 위해서 말씀드린 그런 완전 자동화된 플랫폼의 상세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이런 적용을 했는지, 이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택센터는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현재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콜센터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컨택센터로 진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 스택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이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과의 API가 부족한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API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통합, 즉 SI 형태의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통합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통합 개발 이후에 유지 보수나 이런 관리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복잡한 업무가 처리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 컨택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터 리서치에 의하면 상담원이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십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어떤 데이터 복제나 또는 수작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상담한 하루 업무 중에 약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의하면 상담원을 통하지 않은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그 확률이 거의 9% 정도 고객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택센터가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어떻게 저희 UiPath의 완전히 자동화된 플랫폼이 이걸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상담원을 통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와 백오피스 사이에 끊김없는 시무리스한 그런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제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잘 해소할 수 있을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셀프 서비스는 예를 들면 챗봇이나 IVR 시스템과 로봇이 직접 연계해서 자동으로 이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상담원과 통화를 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의 문제와 의문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원 콘솔이라는 로우코드 방식의 상담원을 위한 통합 화면, 이런 업무 화면 구축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의 경험치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사이에 업무를 자동화할 경우에
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휴먼 인더 루프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단절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상담원이 중간에 업무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통해서 바로바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 콘택트 센터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콘택트 센터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제를 자동화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과제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태스크 캡처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캡처는 상담원의 PC에 레코더를 설치해서 상담원이 업무하는 걸 전부 로깅을 남기고 그 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형태의 PDD라는 다큐멘트를 생성을 해주고 이 PDD라는 다큐멘트를 통해서 이 과제가 이 업무가 RPA 적용 가능한 업무인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그 기능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은 백오피스에 있는 시스템들 예를 들면 ERP 또는 CRM 같은 시스템에서 이제 남기고 있는 로그들을 분석해서 그 분석된 로그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프로세스를 그 RPA를 적용하면 적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발굴된 과제들을 RP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종의 개발, 물론 이제 코딩 없이 로우 코드 또는 이제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이 있는데 거기에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X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일반적인 그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개발 툴이라고 볼 수 있고 스튜디오 X는 상담원이나 현업들이 직접 자신의 업무를 그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이것이야말로 이제 로우 코드이면서 쉬운 그런 개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X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화 그 전반의 환경을 관리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이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또는 이제 자동화했을 때 나오는 그런 성과 분석을 지원하는 인사이트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셀프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주요한 그 상담원의 업무 그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챗봇을 예를 들면 챗봇과 로봇이 연계 서비스를 해서 로봇이 챗봇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런 그 질문 사항들을 그 백오피스의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직접 챗봇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상담원 그 개입 없이 상담원 도움 없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그런 업무 처리는 챗봇과 로봇이 연계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하거나 상담원의 개입이 필요한 그런 업무인 경우는 챗봇에 있는 로봇이 상담원한테 있는 로봇과 연계해서 상담원 쪽에 있는 상담원 콘솔에 있는 정보나 또는 이제 다른 백엔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또 가지고 와서 그 챗봇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이렇게 연계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셀프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콘택트 센터 업무 전반적으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PA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뒤에 하나의 업무 예제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업무는 이제 고객이 새로운 주소로 인터넷 서비스를 옮기고자 하는 요청인데요.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상담원과 연결하기 위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고, 3번에서 이제 상담원에게 연결돼서 상담원이 고객의 신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단계로 넘어가면 상담원에게 새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5번, 6번, 7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주소를 내부 시스템에 그 업데이트해야 될, 갱신해야 될 시스템들의 각각 그 갱신을 상담원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상담원이 이제 기존 서비스에서 새로운 주소가 이제 잘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9번에서는 이제 이 상담원이 고객
그 인터넷 서비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기사들이 어떤 확인 창을 열게 되고 그걸 통해서 고객과 일정을 합의를 하고 일정을 약속을 하고 이 통화를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11개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총 소요 시간은 약 7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RPA를 통한 그 로봇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 3, 4번까지는 앞에서와 동일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5, 6, 7에 해당되는 그 내부 업무 시스템의 새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갱신해야 되는 업무는 로봇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스템에 새로운 주소를 로봇이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주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설치하는 그 팀과의 어떤 확인 작업도 로봇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일정을 잡고 통화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11단계에 7분이 걸렸는데, 이 RPA를 활용했을 때는 6단계에 3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안에서 보면 굉장히 시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고객 만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콜당 처리 시간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첫 통화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그 상담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런 온보딩 이런 노력에도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이제 현재 컨택센터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을 4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는데, 요걸 4가지의 전략으로 이제 다시 저희가 설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가지의 전략이 기존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 4가지의 전략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전략별로 저희의 그 완전 자동화된 플랫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플랫폼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는 프론트 오피스와 이제 백 오피스의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원 콘솔을 쉽게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그 상담원의 통합 정보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빌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한 그런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셀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제 각 기능별로 상세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스튜디오 X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현업이나 상담원이 직접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 예를 들면 이제 엑셀을 쓰듯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RPA 개발 툴보다 더 쉽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변수나 에러 처리 로직 같은 이런 그 개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쉽게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원한테 로봇을 배포를 했을 때 로봇이 어떻게 로봇을 작동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메뉴, UiPath 어시스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통해서 쉽게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동화 프로세스 또는 로봇을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PC에 로봇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로봇이 윈도우 세션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상담원이 로봇이 처리하는 동안 업무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픽처 인 픽처라는 기능을 새롭게 내놨고, 이 픽처 인 픽처 기능은 로봇이 사용하는 세션과 상담원이 사용해야 될 세션을 분리해서 두 가지 업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원한테 이제 그 로봇을 배포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이 데모를 이제 구성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HR 업무 중에 휴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웍데이라는 그 사스 HR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사용할 때 콜아웃이라는 이제 기능을 활용해서 콜아웃은 일종의 이제 풍선 도움말처럼 그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데모를 실행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UIPS 어시스턴트에서 내가 웍데이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웍데이를, 지금부터 이제 로봇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웍데이에서 보면 이제 웍데이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휴가 신청이라는 앱슨스를 이제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아웃 기능이 작동을 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 일정을 설정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휴가 일정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휴가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요. 개인 휴가라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휴가 사유는 이제 로봇이 자동으로 자동 메시지를 넣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룩에 휴가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휴가 신청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콜아웃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담원들이 새로 입사했을 때 그 상담원들이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제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온보딩 하는 과정에서 이제 20% 절감 효과가 이런 콜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종료가 되면 그 상담 유형을 항상 상담원 앱에 그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로봇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잠깐 보시면, 그 고객이 이제 접속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상담한 내용을 스피치 투 텍스트, 그래서 이제 음성을 텍스트화해서 이 AI 센터,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AI 센터로 전송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상담 유형을 분류하는 일종의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그 AI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상담이었는지를 자동으로 로봇이 분류해서 그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담원이 직접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 케이스는 똑같이 이제 고객이 뭔가 상담을 하게 되면 그 STT로 텍스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소를 이제 그 변경을 하는 걸 요청했을 때 그 주소에 대해서 STT화된 주소에 그 텍스트화를 해서 그 텍스트화된 주소를 상담 앱에 직접 자동으로 그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담원의 일이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이제 상담원이 실수로 주소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왼쪽 화면은 클라우드 콘택트 센터에 고객이 전화했을 때 그 클라우드 콘택트 센터에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이 되면 로봇이 자동으로 이 콜을 그 감지를 해서 고객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개인 정보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그 상담원이 볼 수 있는 화면에 그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과 상담하는 내용을 오른쪽 그 화면의 왼쪽 편을 보시면 그 텍스트가 리얼타임으로 고객이 말을 하면 할수록 리얼타임으로 이제 텍스트화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제 앞에 그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통신사에서 해선 청약이나 해지할 때 그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분증을 자동으로 저희가 인식해서 상담원이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생략하는 그런 그 사례가 되겠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UiPath에서 제공하는
그 문서 인식, 즉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이라는 그런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이 이제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이 되면 이것을 그 AI 로봇이 직접 그 학습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읽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신분증으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직접 그 상담원이 볼 수 있는 상담원 콘솔 화면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담원이 그 수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그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 UiPath AI 센터는 그 밑에 왼쪽에 보시는 그런 다양한 그 머신러닝 모델들을 배포할 수 있고 이런 모델을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모델들을 직접 아까 말씀드린 개발 툴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이 그 제시하는 그런 추출된 데이터의 그 컨피던스 레벨이 조금 낮으면 그걸 사람이 검증해서 다시 재학습시킬 수 있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그런 AI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이제 콘솔은 이게 일종의 앱스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직관적이고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그 상담원 통합 화면을 만들 수 있고 이 통합 화면 만든 것은 또 로봇과 연동해서 자동화 프로세스와 연계해서 그 로봇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앱스에 대한 데모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건 단순한 이제 그 가정을 한 예제입니다. 그 단순하게 보시면 증권 그 주식 주문을 할 때 그 가격과 수량을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처리 그 트랜잭션 아이디를 받는 굉장히 단순한 그 설정을 한 그 사례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앱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입력해야 될 그 화면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설정을 하고 레이블의 형태는 가격이 될 거고 그럼 프라이스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량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또 레이블을 선택을 하고 이것도 수량이라고 또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량을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레이블을 선택해서 버튼을 누르는 주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간단한 그 앱스 화면이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이제 그 자동화 프로세스 로봇이 활용하는 자동화 프로세스와 연동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 내에 있는 자동화 프로세스 선택을 하고 주식 거래에 해당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고 이게 이제 앱스가 자동화 프로세스와 연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라고 아까 이제 빈 박스를 만든 거는 자동화 프로세스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살펴보면은 자동화 프로세스 내에는 프라이스라는 그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량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또 저희가 이제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그 메시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이라고 이제 타이틀은 주고 메시지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는 또 끝나는 알림이라고 선택을 하고 또 메시지는 이제 끝났습니다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트랜잭션 처리 그 아이디를 받아야 되는 설정을 또 해주면 이제 앱스에 대한 설정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프로세스를 돌렸을 때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제가 이제 프라이스 $5, 그
그다음에 5주 이렇게 오다를 하면 그 자동화 프로세스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되고 처리된 결과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처리된 결과가 이제 아래 그 아이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요번에 이제 $4 그다음에 3주 이렇게 오다를 내면 주문을 하면 이게 또 이제 처리가 돼서 처리 결과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앱스가 굉장히 이제 직관적이고 쉽게 그 원하는 정보를 상담원들이 그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기능은 그 상담원뿐만 아니라 RPA를 그 활용하는 전체 업무에서 그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저장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저장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백엔드 시스템에 계속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을 저희가 해소하고 직접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상담원 콘솔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기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화 응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또 그만큼 이제 상담원의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하고 연동해서 이제 하는 그 셀프 서비스에 대한 데모인데 이것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챗봇을 이용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챗봇이 실제 NLP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챗봇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셀프 서비스의 그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챗봇을 통한 로봇과 챗봇을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그 챗봇이 얼마만큼의 NLP를 지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살펴본 그런 그 내용들을 적용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좀 3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그 보야라는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보험업과 투자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상담원에게 디지털 비서와 같은 그런 로봇을 제공을 해서 그 현금 처리 요청이나 대출 업무에 대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상담원이 약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전략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업무에서의 어떤 그 클레임 처리, 청구 처리가 10분에서 1분 미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미국에 있는 그 통신사인 경우인데 이 회사인 경우에도 그 기관계 시스템, 백엔드 시스템에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상담원이 그 조회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고객한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상담원도 상당히 일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UiPath의 로봇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담원 콘솔, 그 앱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걸 몇 초 만에 고객에 대한 싱글 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결국은 이제 고객 대기 시간을 단축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헤리티지 뱅크는 호주 내에서 굉장히 큰 그 은행 중에 하나인데 이 은행은 기본적인 이제 은행 업무 이외에도 많은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어서 이런 업무들을 그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그런 그 채널 다양화 그런 측면에서 고객의 정보를 그 유형을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이 유형을 분류해서 바로 그 상담원이 빠르게 그 새로운 그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제품 전환에 대한 그 상당히 그 향상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컨택센터에서 UiPath가 제공하는 그런 완전 자동화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